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이 또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로 우리 구속심사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자들이 또 뭡니까? 이렇게 박세현입니까? 이자들이 또 올렸는데 또 기각을 시켰습니다. 바로 최민혜 판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자들이 행책이 결국은 뭡니까? 검찰도 지금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리라 봅니다. 어차피 공수처에서 권한도 없는 걸 가지고 거짓 수사로 해서 거짓 판결을 받아와서 거짓 영장으로 대통령을 계속 조림돌림하고 있는 이자들은 뭡니까? 오로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결론을 지어놓고 하는 행동이 아니면 이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트릭으로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면 우리는 권자가 올라가고 우리는 출세길이 열린다는 이런 짝짝꿍의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중앙지법에서 이미 남청규 판사인 데서 기각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서부지방법원에 가지고 이순영이라는 자인데 뭡니까? 우리 영장을 받아왔는 거죠. 거기에다가 없는 조항까지 넣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자에 들어가는 조항까지 없는 조항을 일개 판사가 법까지 만들어서 이 짓거리를 했는 겁니다. 거기에 행동대장을 했는 것이 오동울이라는 작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쪽에 가면 차은경이라는 작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순영이 있고, 뭡니까? 요런 자들 안에서 우리는 다 이미 짝짝꿍이 다 돼서 패스트로 잡아오는 역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방망이 두드리는 역할. 그 다음에 헌지에 가면은 인용이 될 거다는 이런 어떤 카르텔이 이미 다 짜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지금 마은혁이라는 자를 이 자들이 헌지에 올리려고 이렇게 길을 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영배, 이미선, 마은혁은 확실한 자기들 사람이란 것이 확실히 정해져서 지금 뭡니까? 대놓고 이미 까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마은혁이를 우리가 국무총리 뭡니까? 거기보다 더 빨리 올리려고 지금 난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은 확실히 잡아야만이 나머지 3명만 더 잡으면 대통령은 또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차은경이라는 그 판사 한 명에게 속절없이 당한 걸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지금 몹쓸 곳에 지금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개 판사, 그것도 그날의 당직 판사인데, 그죠? 이미 미리, 있지 않습니까? 신변 보호 요청을 해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타워 팰리스 산다는 차은경이가 미리 뭡니까? 그것도 밤에는 뭡니까? 탄핵 집회에 나가고, 또 낮에는 법복 입고, 이런 생활을 이중첩자로 생활했던 판사인데, 속절없이 당한 걸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요렇게 대통령을 지금 조리돌림을 하고 있었는 겁니다. 자, 겁도 없죠. 그러나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셔야 이 자들을 다 자기들이 했던 짓 그대로 돌려줘야 되겠죠. 또 그대로 돌려주면 또 안 되겠죠. 한 10배는 보태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현실 사회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임병열 저기 현재 법원장님 또 말씀을 하셨죠. 청주지방법원장이죠. 이 법이 이미 영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유찬종 전에 뭡니까? 이분은 검사장이죠. 중앙지검장을 했던 분도 이 모든 절차가 검찰들도 지금 손을 들으라는 거죠. 빨리 그렇지 않으면 정치 노름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죠. 이 정치 노름에서 놀아나다가는 너도 목이 다 달아난다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자에는요. 이 대통령님이 지지율이 낮고 못하니 이 탄핵 찬성이 80% 나오고 이때는 모든 카르텔이 이미 다 움직여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이미 뭡니까 그러한 어떤 아젠다를 이미 설정을 해놓고 모든 일사부조리 원칙으로 움직였는데 이 자들이 스텝에 꼬이기 시작했는 겁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일어났고 계몽이 됐다는 게 첫째 하나고요. 그 다음에 2030을 깨우게 만들었다는 것도 하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이 꽃보다 전환길 같은 분들이 중도에 있던 사람을 지금 건드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톡을 건드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론 기관을 건드려서 재가를 지금 몰리려고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스카이델리에 광고 안 주면서 이 언론 탄압을 했던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전체 지형을 움직이는 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재명 지지율 같이 지금 올라가 하면서 이 사김씨가 나오는 거죠. 사김씨 알죠? 김동연, 김부겸, 그다음 김두관, 김경수 이자들의 목소리가 막 나오면서 선수 교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저 우측에 임종석, 우원식 있죠? 이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나오면서 추미애가 또 춤을 좀 추줍니다. 춤을 좀 추주면서 분위기를 살려주고요. 밑에 박지원이가 서서히 또 뭡니까 이렇게 훈수를 좀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카르텔이 움직이면서 선수 교체가 여기 나오면서 이재명이 몰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좌는 단단해진데 이재명이는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따라올 사람은 다 지금 목을 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 탄핵을 다 시키거나 본인 위쪽에 탄핵도 했지만 본인 당 안에서도 다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집에 보낸 분 중에서 대표적인 임종석이죠. 이런 자들이 얼마나 이를 갈고 있고 한이 맺혔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수 교체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장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프로수가 나온 사람도 거의 없죠. 다 지지율이 면면합니다. 2%, 3%대 받고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뒤에는 지금 45%, 46%짜리가 있네요. 산 넘어 산이 지금 발견되는 겁니다. 이 산을 치우면 바로 내 자리일 줄 알았는데 다음 산이 딱 버텨버리는 거예요. 다음 산이 버텨버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팽당하고 여기도 좀 팽당할 입장입니다. 왜? 1대1 구도에서 이미 김문수 장관이 더 올라서 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팽당하고 여기서 팽당하는 이런 지금 꼴이 나는 거죠. 그렇죠. 앞뒤에 지금 다 막힌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는 겁니다. 옛날에 저거 뭡니까? 장군들이 그저 소비압이 쳐들어와 가지고 강감찬 장군인데 바람에 막히고 자 거란으로 넘어가려니 물이 좀 차고 이쪽으로 올라니 강감찬 장군이 있고요. 이 바람이 이미 밖에서 화살은 뿌려도 나 자기인데 돌아오는 화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몰살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과 지금 똑같은 거란에 바로 소비압 꼴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몰락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심해지면서 김무장까지 올라가면은 우리 대통령은 권좌는 점점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들의 처음에 술책은 뭡니까? 뻔한 술책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만 보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보내버리면 자 공수처 오동훈이가 잡아오고 그죠? 대통령이 잡아와서 빨리 뭡니까? 이 차은경이라든가 이순영이 그죠? 이런 자들이 여기서 서부지방법원에만 모셔가면 여기서 방맹이는 떨어진다는 약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인용은 뭐 헌재에 가면 100% 될 것이다. 이런 카르텔이 이미 딱 짜진 누가 봐도 이런 포시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삐끄덕거린 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 국민들이 계몽이 됐다는 거고요.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자리 해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자가 생겼다는 거고요. 이 장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재명에 뒤에는 아무도 지금 없다는 겁니다. 배신, 그죠? 그리고 이거 아는 사람이 있고, 그저 한배친 사람들만 있지, 장자가 없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장자 뒤에는 한동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배신을 때리면서 집에 가버렸죠? 가면서 진짜 적장자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김문수 장관이 되고, 이분이 뭡니까? 그래서 배신 프레임이 전혀 없고, 오직 꼿꼿한 이런 어떤 색깔, 이 어리가 있는 이런 사람으로 부각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그대로 지금 갖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집은 이렇게 기아집처럼 생겼거든요. 기아집에 이 주축들이 큰 게 하나 받쳐주는 건데 이쪽 주축들은 뭡니까? 국민이 받쳐주고 있는 거죠. 국민과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받쳐주면서 대통령 권좌가 단단해지니까 이자들이 뭡니까?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는 겁니다. 헌재도 좀 꼬입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 뒤에 이재명이가 잡아버리면 헌재에 있는 뭡니까? 이 9명은 누구든지 출세할 길이 열리고 앞으로 그죠? 살날까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자, 김문수 장관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헌재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네들도 임기가 정해 있으니까요. 임기 뒤에는 이 김문수 장관 대통령 산하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자식들과 자기들 안위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안위가. 이재명이 물론 100% 된다고 생각하면 안위가 걱정할 게 없죠. 근데 이쪽에 뭐 현재 1대1 구도로 붙여봐도
김무성을 이미 이겨버리네요. 이 지형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흔들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당도 끌어주고 김문수 장관도 끌어주고 이재명이 떨어뜨리고 더불어민주당 떨어뜨리고 이 역할을 1인 4역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이 당당한 모습에 당당한 전투력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1인 4역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국민을 다 계몽시켰죠. 그것도 2030까지 계몽시켰죠. 자, 카톡이라든가 여론기관이라든가 전환길 쌤이라든가 그저 토끼꼬랑지 사는 철학자도 같이 다 끌어당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다 끊는 마흔 카페를 끌어당기고 있죠.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끌어당기죠. 그 자식만 내 손자, 내 손녀 찾으러 나가죠. 예,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찾으러 나가죠. 여기는 콘서트 분위기가 되는 거죠. 콘서트 분위기, 대통령 살리는 콘서트 분위기가 되는데 여기는 좀 초상집이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에는 가보면 뭡니까? 많이 싸우죠. 그래서 죽은 효자는 많은 겁니다. 산 효자는 없고요. 죽은 효자는 뭡니까? 서로 재산 가져가려고 재산 네가 지낼래 내가 지낼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또 물론 재산이 많으면 재산 내가 서로 재산 내가 가져가려고 큰 그 형님 동생 따지면서 재산 가져가려 하죠. 재산 가져가면 재산을 주니까요. 그래서 이쪽 집안에는 지금 뭡니까? 재산 네가 가져 내가 가져갈래 그 자식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지금 아주 시끄러워지는 게 이제 바로 김동연, 김부겸, 그다음 김경수, 김두관 이런 자들, 임종석, 우원식 이런 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시끄러워지면서 이제 선수 교체 네 가족은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좋지만 이재명이는 안 돼. 이재명이는 좋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안 돼. 이러한 어떤 뭡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이 대통령 권자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이 장자의 탄생이 권자를 보필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산 넘어 산이 발견되고 바로 국본의 자리가 정해집니다. 어느 나라도 과거 역사를 보시면 국본을 든든하게 빨리 세워야만이 그 다음 적들이 뭡니까? 데모도 잘 못하고 쿠데타도 잘 못하고 내란을 잘 못 일으키는 겁니다. 권자 뒤에는 권자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 뒤에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다 집에 보내버렸거든요. 그 주변이 없어요. 꼬봉밖에 없어요. 말 잘 듣는 전용기, 박찬대, 이지 않습니까? 이성윤이, 정청래 이런 자들, 그죠? 최민희 뭐 이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꼬봉들 이런 자들밖에 없으니까 충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대통령 옆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국민이 국민이 지금 50% 국민이 있습니다. 근데 입준이 되면 60% 국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권자가 단단하는 장자가 있죠. 적장자가 생깁니다. 한 사람은 뭡니까? 평생을 같이 검찰에서 같이 밥 먹고 특수통으로 같이 자랐는 수십 년 형동생 한 사람이 그죠? 안경 끼고 가발 또 쓰고 나와가지고 방귀를 들고 도망가 버렸죠. 똥사절을 놓고 도망가 버렸죠. 비수를 꼽아놓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런데 이 적장자가 그 뒤에는 배신자 뒤에는 적장자가 탁 나타나니 이 자들은 지금 뭡니까? 혼줄이 나서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지금 여기서 치는데 여기 나와버리니까 또 혼비백산하죠. 집안에서도 지금 뭡니까? 혼비백산으로 죽을 지경이죠. 하는 짓거리마다 뻘짓이 되니까요. 카톡 조사에다 뻘짓됐죠. 여론조사 기관 아가리 제갈문이다가 뻘짓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카이 데일리 광고 안 주다가 뻘짓됐죠. 자, 꽃보다 전환길 선생님 건드려서 뻘짓됐죠. 이 토끼꼬랑지에 조용히 사는 철학자 건드려서 뻘짓됐죠. 그래서 지금 뻘짓만 지금 하고 있는데 파는 우물마다 물이 없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파는 우물마다 지금 물이 나옵니다. 국민이 계명됐죠. 적장자 만들어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들이 이제는 헌재도 점점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윤 대통령이 가셔도 다음 적장자가 있다는 것은 헌재 입장에서는 재판관들은 끔찍한 일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정치 지형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정치 지형이 지금 또 보십시오. 이 쿠데타를 내란을 하고 있어서 오동우리한 처장 자체가 뭡니까? 대통령인데 임명장 받은 이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뒷백이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 거고 그래서 오종수라는 자체가 무슨 큰 힘이 있겠습니까? 이 자들이 지금 붉은 대낮에 그죠? 21세기 이렇게 쿠데타를 눈뜨고 할 수 있는 내란을 할 수 있는 것도 뒷백이 182명이라는 이 국회의회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을 다 하시겠죠. 이 처장은 오동훈 처장 차장급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차관 장관들을 다 집에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 목줄라가 다 뭡니까? 전부 다 먹을 줄라고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윤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식물 대통령처럼 만들어 놨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계몽시키려고 내 몸을 던져서 저렇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계몽이 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계몽이 안 되고 선동이 되어버렸는 거죠. 최순실이란 어떤 태블릿이란 이런 것에 우리가 말려서 선동이 되는데 이 586 세대들이 이제 깨달았는 겁니다. 아, 선동되면 안 되겠다. 근데 2030들도 지켜보니까 아, 이 자들이 25만 원 풀고 그죠? 자, 나라 돈 풀면 우리가 이제 갚아야 되고 굉장히 취업자리 힘들고 알바 자리 힘들고 이상한 일자리 문재인이가 만들어내서 지금도 이렇게 또 뭡니까? 젊은 층에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휴지 주고 풀 뽑고 뭐 이런 지역 이런 것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냈죠. 태양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일자리 만들어내고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국민 소득은 낮아지고 빚만 400조가 더 불어났는 이런 것이 2030이 알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이재명이 몰락하고 있는 겁니다. 2030이 없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죠. 이 지지율이 그대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오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장자가 생기면서 이 지형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쪽에도 뭡니까? 지금 현재도 흔들릴 거다. 좀 더 올라가면요. 이 안에서 배신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안에 재판관들이 배신이 나오면 대통령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차은경이란 그 일개 판사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봤기 때문에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더욱더 지지율을 높여야 되고요. 장자 탄생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런 정치 지형이 바뀌어야만이 혼자 싸우는 대통령을 구할 수 있고 대통령이 권자로 다시 돌아와서 임기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팔봉세입니다.